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술교사 홍지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주진 미술 싫어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아직 편식하면 안 돼요. 교과목 편식은 안 됩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코로나19 안전수칙 잘 지켜서 요즘 되게 안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죠?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열심히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정물화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정지하고 있는 움직이지 않은 사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징은 가만히 두고 계속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빛 조절, 구도 조절 이런 것들에 용이하다. 그 다음에 날씨, 장소, 시간 영향받지 않는다. 기타 등등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17세기에 정물화가 등장을 했고, 짜잔, 인물화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샤르댕에 의해서 이야, 상징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물 자체만 이제 그리기 시작했었죠. 이주진 과제 엄청 힘들었나 보네. 선생님, 너 이제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 후기 인상주의의 이제 다양한 정물들, 작가의 이념들을 표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17세기에 등장한 정물화가 바니티스 정물화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바니타스 정물화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미술과 과학입니다. 도대체 미술과 과학이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과 과학 이야기. 너무너무 슬프게 시즌2 마지막 미술 수업이에요. 과학 이야기 중에서 지혜가 들려주는 마지막 미술 이야기, 물감의 등장, 두 번째는 미술과 사진, 세 번째는 산업기술과 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 미술이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1495년 5월 27일 오후 4시 5분입니다. 지금 시간과 비슷하죠, 그쵸? 그때 이탈리아 지역에서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의 지혜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안녕, 나는 지혜야. 이제 벽화를 그려볼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재료를 보니 어떤 것들을 들고 있지, 얘들아? 빵모자 쓴 지혜가 있어요. 붓도 들고 있고, 그렇지, 팔레트도 들고 있고.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재료는 벽화를 그린다 라고 했으니까 벽이 필요하고, 그렇죠, 붓, 팔레트, 물감이 필요해요. 근데 그림 속의 지혜를 보니까 물감이 없어요. 어떡하지? 물감이 없네? 선생님이 1495년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튜브 물감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물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타월, 한마디로 이제 티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란, 붓, 기름, 안료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제 돌이나 아니면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루로 내서 색깔이 있는 물감을 얘기해요. 가루 물감. 그 다음에 숟가락, 식초, 물, 그릇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그림을 그리려는데 계란이 필요해? 왜, 어떻게 된 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볼에다가 계란을 깰 거예요.
근데 엄청 조심히 깨트려야 돼요. 계란 노른자가 터지면 안 되거든요. 이제 깨트린 그 계란 껍질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할 겁니다.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물감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계란 노른자에 흰자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 위에 계란을 올려놓고 요리조리 굴리면서 손바닥에 흰자를 묻혀내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터뜨릴 건데, 보시면 계란 노른자 껍데기에 망이 이제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칼로 콕 찍어서 계란 노른자를 터뜨릴 거예요. 저러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계란이 안 좋아요? 맞아요. 노른자만 쓰는 거 맞아요. 고슴도치님. 자, 그 다음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지금 계속 물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 그 다음 스푼은 기름, 그 다음 스푼은 계란 노른자를 볼에 넣고 계속 섞어줄 겁니다. 잘 섞이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골고루 잘 섞이게 붓으로 저어줄 거예요. 예쁘게 섞여라 섞여라. 자, 계속 저어줄게요. 섞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죠, 그쵸? 이렇게 섞어주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선생님이 재료를 안내해 줬을 때 얘기한 가루가 들어가요. 이 가루를 섞어 보도록 할게요. 식초를 붓에 살짝 묻혀서 그릇에 넣은 다음에, 자, 알료 가루 물감이 들어갑니다. 자, 농도 조절을 하면서 가루 물감의 양을 조절하면서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이 당시에는 튜브 물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사용해야만 했었어요. 맞아요. 썩을 수도 있어요. 한지호가 질문을 잘했어요. 맞아요. 썩을 수도 있어요. 계란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계란을 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 계란을 쓸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맞아요. 고슴도 번거로운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 만들고 나서 세상에 이 황토색을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색깔들도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쵸? 삐나님 쫀쫀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찐득찐득하게. 정공직님도 맞아요. 흘러내리지 않게 해서 만든 작품이 템페라라고 해요. 이 템페라로 지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이게 바로 템페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 모든 색깔들을 선생님 좀 전에 보여줬던 영상과 같이 물감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대요. 언제? 1495년도에. 아우, 생각해보니까 그림 그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템페라로 만들어진 물감들도 존재를 했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짜잔, 이런 게 만들어졌대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물감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물감이겠죠, 그쵸? 이게 바로 뭐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돼지 방광으로 만든 물감입니다. 돼지 방광을 잘라서 거기다가 미리 만들어진 물감을 집어넣어요. 수류탄 너무 웃겨, 어떡해. 그렇게 만들어진 물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물감이 있으니까 한결 더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실제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 요즘 생긴 물감과 이렇게 크기가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물감이 생겼어요. 지혜가 너무 좋아요. 지혜가 너무 좋아서 이야 신난다.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볼까? 재료가 너무 간편해졌어. 이걸 들고 밖에 나가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룰루랄라 신난 지혜가 이 돼지 방광 물감을 들고 밖에 나갑니다. 어머나, 근데 뻥 터져버렸네요. 물감을 쓰려고 송곳으로 콕 찌르니까 물감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터진 물감이 옷에도 묻고 길거리에도 묻고 어디 막 이제 지저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림 그리기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어. 나는 밖에 나가서 그림 그리고 싶은데 재료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어요. 지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있죠, 그쵸? 이렇게 돼지 방광으로 만들어진 물감이 유리관 같은 주사기 같은 데다가 물감이 넣고 짜서 사용을 하다가 이것도 깨지고 터지고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드디어 1842년에 튜브 물감이 만들어졌어요. 이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신이 났죠, 지혜가. 룰루랄라 신나는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술 재료를 들고 밖에 나갑니다. 여기 정원이 있네? 이 정원에 다리가 너무 예쁘다.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지혜가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빛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 고정된 모습을 그리고 싶은데 빛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마음을 먹었지요. 안 되겠어. 빛이 계속 바뀌기 전에 좀 더 빨리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상주의, 마네, 모네 들어보셨죠? 밖에서 그림을 그렸던 첫 풍경화가들의 작가들이지요. 그래서 인상주의를 한번 보시면 빛이 계속 변한대요.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니까. 따라서 빛의 변화에 따라서 순간 포착해서 인상의 색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인상주의라고 합니다. 그토망개님,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지혜가 똑똑해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날 성당을 그리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빛의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빛. 그것을 순간 포착해서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니까 하나의 모습을 그리는데 다양한 작품이 나오게 되죠.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를 냅니다. 아침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지혜가 아침에 나가서 그렸는데 선생님이 보여주는 4개의 작품 중에 아침에 그린 그림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안개가 자욱해요. 1번, 고슴도치 너무 빠른데요. 예쁜 걸 찾지 마시고, 그쵸? 1번이에요, 1번. 참 잘하셨습니다. 1번. 아침 안개가 자욱한 성당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2번을 보시면 2번이 제일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2번은 해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정오에 그림을 그린 것을 얘기하고요. 3번이 가장 선명하잖아요. 그쵸? 3번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엄청 강하게 내리쬐는 날, 이때 그림을 그린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흐리게 보이죠. 그쵸?
흐린 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인상주의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 빛이 변한다. 그 빛을 순간 포착해서 그림으로 그리자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게 바로 물감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미술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처음에는 템페라라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일일이 모든 색깔들을 물감으로 만들어야만 했었던 그 시절에 돼지 방광 물감으로 이제 조금 더 간편해지긴 했으나 잘 터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고, 드디어 튜브 물감이 등장했습니다. 이 튜브 물감이 등장하고 나서 지혜는 드디어 야외 사생,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상상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변화하는 빛을 순간 포착해서 그 인상을 그림으로 그리자. 그래서 인상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 물감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딱 봐도 알겠죠, 그쵸?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바로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술과 사진. 그러면 사진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요즘은 휴대폰에 많은 사진들을 이제 최첨단으로 이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댓글을 보니까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거든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같이 수업과 관련된 얘기만 댓글로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카메라는 드디어 도대체 언제 등장을 했을까? 한번 보시면 최초의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야, 사람이 다 들어간대요. 여기 보시면 밖에 사람 한 명이 있고, 이게 카메라래요. 카메라 안에 사람이 있고, 빛이 반사되면서 생기는 반사가 이 구멍, 여기 조그만한 구멍에 들어가서 어두운 방에 상이 맺힌대요. 이걸로 이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죠. 관련된 사파가 이러합니다. 엄청 크죠, 그쵸? 16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맞아요. 거꾸로 보이는 거 맞아요. 이 카메라 이름이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거든요. 이탈리아어래요. 라틴어래요. 선생님이 라틴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한번 쳐봤어요. 한글로 그 어두운 방이라고 검색을 하면 라틴어에서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떠요. 그래서 카메라의 어원이 어두운 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게 바로 최초의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 그러면 왜 미술에서 카메라를 이용했을까? 왜 미술에서 카메라를 이용했을까요? 카메라가 조금 축소된 모습이에요. 화가들은 다른 사람보다 잘 보고 그림으로 잘 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카메라를 이용한대요. 카메라를 이용한 이유는 바로 똑같이 그대로 표현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 증거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16세기 이전에 사진기, 카메라는 베르메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이 작가의 일화를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게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시면 여기에 베르메르가 카메라 옵스큐라를 가지고 영화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긴 거는 이러하고,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작가는 똑같이
재현 표현이라고 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 사진이 이용이 된 것이고,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두운 방, 카메라 obscura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의 눈과 사람의 눈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니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눈,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이걸 할 수 없어. 근데 카메라는 할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시면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을 순간 포착할 수 있다. 기억. 근데 사람도 기억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본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좀 답을 좀 빠르게 제시를 했죠. 순간 찍을 수 없어요. 맞아요. 사람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을 순간 포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카메라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거를 할 수가 있대요. 따라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한번 보실래요? 원래 말이 달려가는데 말은 너무 빨라. 다리가 안 보여. 근데 카메라가 그거를 순간 포착을 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속 동작이죠. 이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게 바로 미래주의예요. 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 속도를 그림으로 표현하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림으로 그린 것이지요. 움직이는 순간순간을 한 화면에다가, 하나의 화면에다가 연속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순간 털인 줄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 강아지가 엄청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달리는 걸까요? 발을 볼 수가 있고, 사람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발의 연속 동작을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강아지는 너무 뛰어가고 있나 봐요. 목줄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또한 한 화면에다가 표현을 했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주의, 빠르게 움직이는 그 연속 동작을 한 화면에 표현한 것 또한 또 있어요. 이 작품 보면 뭐 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보치온이라는 작가가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작품의 제목은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연속 동작을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이야, 그림뿐만이 아니라 입체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연속 동작을 그림으로도 그리고 한 화면에다가 한 모습에다가 같이 합쳐져서도 그리고 바로 사진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시간이 떠올랐어요. 카메라가 할 말이 있대요. 우리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혜야, 내가 고백할 게 있어. 사실은 말이야. 짜잔, 이게 뭐예요, 얘들아?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작품. 선생님이 아마 수업할 때 여러 번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모나리자 작품이잖아요. 누가 그렸어요? 누가 그렸지? 누가 그렸을까요? 맞아요. 모나리자 맞아요. 선생님 이름을 활용한 친구도 있네요.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안민찬, 고슴도치, 다빈치가 그렸죠. 그쵸?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야, 나 고백할 거 있어. 싫은 말이야. 찰칵. 이거 내가 그렸다? 몇 장 만들어줄까? 카메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미술 작가는 충격을 받게 되죠. 아하, 이 사진을 활용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영향 중에서 사진을 작품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라고 하며 등장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패러디입니다. 보시면 모나리자 다빈치가 그렸어요. 그쵸? 근데 이 다빈치가 그린 것을 그대로 출력한 것에다가 콧수염만 그려줍니다. 그래서 풍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본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대요. 사진 찍은 것들을 막 오려서 한 화면에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여자 배우만 있었고, 여기 이 TV 모양만 있었고, 여기는 이 테이블만 있었는 그 사진들, 여러 사진들을 가위로 예쁘게 오려서 종이에다가 붙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남성, 여성, 그 외의 사진들을 오려서 한 화면에다가 예쁘게 붙입니다. 이게 바로 포토몽타주 합성.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합성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한 화면에다가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붙였다 해서 포토몽타주라고 해요. 또 다른 활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진을 막 여러 장 찍은 것을 이번에는 오려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이것처럼. 원래는 여기 큰 화면에다가 사진 한 장으로만 찍을 수 있는 이 작품을 한 컷, 두 컷, 세 컷, 네 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백 장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포토콜라주. 사진을 붙인다. 사진을끼리 붙여서 조화를 이루게 하자 하는 표현, 아름다움의 표현이지요. 포토콜라주 작품을 또 보시면 이러한 작품들도 있어요. 얼굴을 찍는데 찍는 작가는 가만히 서서 찍거든요. 부분적으로만 계속 찍어서 제시를 하죠. 맞아요. 모자이크 같기도 해요. 여기에 대한 또 다양한 내용들은 있는데 지금 언급하기엔 좀 그래서 나중에 미술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세요. 또 사진의 활용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아마 이번이 세 번째일 것 같아요. 극사실주의, 하이퍼리얼리즘. 사진보다 더 정교하게 너만 기술이 뛰어나니 난 너희들 찍은 거 이용해서 내가 더 사실적으로 보여줄게 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진을 이용하는 거야?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활용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나게 크게 그려요. 근데 사진으로 찍은 것을 활용해서 그림으로 그립니다. 보시면 사진으로 찍어서 종이를 모자이크화처럼 다 나눠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죠. 부드러운 연탄, 왜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진이 등장한 것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카메라 옵스큐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어두운 방처럼 만들어진 이 커다란 카메라가 나타나서 미술에 활용된 이유는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였다 라는 것.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발달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연속 동작까지 카메라가 포착을 해주니 사람 또한 화가 또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진 찍힌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이제 미술과 사진의
영향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요.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면서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도록 하세요. 미술이 같이 이렇게 한마디로 기업에서 미술 화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화가의 작품을 전시를 해주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업에서 이제 화가가 만든 작품을 전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재료는 뭐예요? 여기 작가가 활용한 재료. 그쵸, 신기하죠? 아마 금속 같은 그런 구형의 덩어리인데 이것이 이제 낚싯줄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실, 쇠공 맞아요. 쇠구슬. 그것들이 아래 위로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치 돌아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율동미를 주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다 이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쵸? 원래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뿌나 기분 좋아지는 영상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보시면 막 회오리 치는 것처럼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그게 구형들이 실제로는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직원들 머리 위에는 있지 않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속도 조절, 높이 조절을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랍니다.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었겠죠. 힐링을 잘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산업 재료랑 기술을 활용해서 미술이 이와 같이 변했다. 아주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보시면 산업 재료를 얘기했대요. 이야, 이번에는 너무나도 스케일이 커졌어요. 선생님이 영상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일반 작은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거 뭘까요, 얘들아? 이 뭐예요? 이거 산업 재료인데? 맞아요, 뿌나. 진짜 차예요. 진짜 차, 폐차거든요. 다 망가진 차들을 쌓아 올려서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 진짜 자동차. 이게 미술 작품이 되는 거죠. 재료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보시면 차를 완전 압축시켜 놨죠. 그쵸? 자동차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압축시켜서 표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것이죠. 불쌍해요. 자, 이거는 재료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셔요. 이거 재료. 여기 서산에 사는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눈여겨봤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캔과 조금 비슷해요. 병뚜껑? 병뚜껑보다는 커요. 혹시 서산에 사는 친구 없나? 최가쁨 어디 살아요?
와, 대단한데? 맞아요. 공깃밥 뚜껑, 공깃밥과 뚜껑 이것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재료가 다르고 기술이 많이 달라진 거죠. 자, 이 작품은 누구나도 알고 있는 작품. 이거 모르면은 안 되죠. 그쵸? 우리나라를 엄청 빛내준 사람이니까. 누구죠? 작가 이름? 알고 계시죠? TV죠. TV로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안민찬, 백남준. 백남준이 만든 겁니다. 다다익선. 채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걸 얘기하죠. 또 백남준이 이런 작품도 만들었대요. 자, 얘들아, 이게 뭐예요, 이거? 그쵸, TV죠, TV. TV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대요.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그리고 자석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색과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것. 하지만 자석을 그냥 붙여놨을 때는 소용이 없고,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자석을 움직여줬을 때 다양한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거 바로 이것 또한 백남준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번엔 좀 더 큰 자석을 TV에다가 붙여보려고 하죠. 집에서 해보시면 안 돼요. TV 고장나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관람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남준으로 인해서 관람자가 미술 작품에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자석TV 작품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산업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술을 이용했을 때 나타난 미술의 변화,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자동차 모양을 나타냈던 이 구슬, 실제로 움직였었잖아요. 움직이는 미술이 등장했대요. 움직이는 미술을 키네틱 아트라고 해요. 두 번째는 재료가 다양해지고 제작 기법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남준으로 인해 관람자랑 작가랑 함께 만드는 미술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요번에 오늘 잡은 주제가 바로 미술과 과학이었습니다. 그쵸? 과학과 미술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한 것을 미술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물감이 등장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미술과 사진은 어떤 관계가 있었나? 생각나시죠? 마지막으로 산업재료와 기술을 이용했을 때 미술은 어떻게 변했나? 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19세기에 물감이 등장을 해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인상주의가 탄생했었다. 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사진이 등장을 해서 똑같이 재현 표현할 수 있었다. 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혹은 사진의 기술을 이용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을 순간 포착한 게 아니라 연속 동작으로 그린 미래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것들을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한 작품들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재료가 나온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했었던 것들을 봤습니다. 자, 얼만큼 열심히 들었는지 이번에는 퀴즈가 너무 쉬워요. 쉬운 문제들로 선생님이 내용을 만들었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튜브 물감이 등장을 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야외 사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대요. 그 미술 사조가 뭐였다? 순간의 색을 표현할 수 있었다.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그림으로 그렸다. 무슨 주의? 그렇죠. 전공직지 인상주의 맞추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산업재료랑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몇 번일까요? 자, 움직이는 미술 키네틱 아트가 등장을 했다. 두 번째, 관람자와 함께 미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흙과 돌 같은 자연. 그렇죠. 안민찬 씨 2번은 아니에요. 전공직 잘하셨어요. 3번. 고슴도치 2번 아니에요. 차가품 3번. 잘하셨습니다. 아닌 것은 고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자연의 재료를 활용한 것은 아니지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기부터 돌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시즌2의 마지막 수업. 이대로 보내기 싫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튜디오를 보여주기 전에 일단 선생님이 사진으로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이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어디서 촬영하는지 건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선생님들과 영상 촬영을 도와주시는 제작진들이 같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맞나요? 네, 정보연구원이고요. 선생님 차를 여기다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사진을 찍었지요. 여기 건물 안에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짜잔! 이것이 이번 마지막 과제랍니다. 자, 보시면 제작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작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 곳에 서서 사진 촬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찍은 사진을 순서대로 카톡에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콜라주 앱이나 어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한글 문서에다가 사진을 순서대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스튜디오 사진을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자, 선생님 여기 있는 스튜디오를 찍을 거예요. 한번 보셔요. 더 나오게 좀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선생님은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만 움직이면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순서대로 찍으셔야 돼요. 겹쳐져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움직이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선생님이 카톡에다가 전송을 할게요. 짜잔! 여기가 선생님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에요. 좀 전에 촬영한 사진들. 이것을 순서대로 카톡에다가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전송한 사진을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선생님이 촬영하는 1시 39분. 아이, 그런 거 못 본 척 해주셔야지. 자, 여기가 선생님이 촬영하는 공간이에요. 실제로 공간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포토콜라주라고 하는데 선생님 학교에서 과제를 내시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셔서 제작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된답니다. 오늘의 과제, 선생님과 할 때는 그 과제 제출은 네이버, 밴드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다가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곳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4주 동안 선생님과 함께 미술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워보고, 자연 미술을 보고, 정물화를 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미술과 과학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너무너무 아쉽네요. 그쵸?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재미있는 미술 수업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잘 지내셔요. 안녕. 고마워요. 안민찬 4주 동안 정말 재미있다고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네, 이제 미술 끝인데 다음 주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